퇴직 후 나락으로 5060세대가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 실수.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은퇴 후 인생이 꼬이는 순간. 50대 후반, 60대 초반. 젊었을 때는 은퇴 후에도 잘 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현실이 다르게 다가온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사회적 위치도 흔들리기 시작한다. 경제적 준비가 완벽하지 않으면 불안감이 커지고 준비 없이 맞이한 노후는 예상보다 훨씬 가혹하다. 누구나 퇴직 후에도 여유롭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많은 5060세대 남성들이 몰랐더라면 좋았을 실수를 반복하며 스스로 나락으로 빠진다.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았으니 퇴직 후에도 할 일이 많겠지? 자식들이 잘 크면 걱정 없을 거야. 노후 준비? 연금으로 충분하겠지. 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보면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 펼쳐진다. 이 글에서는 5060세대가 은퇴 후 인생이 꼬이는 대표적인 실수 3가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일만 했더니 친구도 취미도 없네? 인간관계 단절의 함정. 퇴직 후 가장 먼저 다가오는 감정은 고립감이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업무를 통해 인정도 받는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게 되면서 연락이 줄어든다. 실제 사례 1. 30년간 직장에 헌신한 김 과장의 후회. 김 과장 60세은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일하며 회사 사람으로 살았다. 매일 바쁘게 일했고 동창 모임이나 동네 친구들과의 약속도 늘 업무를 이유로 미뤘다. 퇴직 후 그는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다. 낮에는 갈 곳이 없고 아내는 집에만 있지 말고 친구 좀 만나라고 핀잔을 준다. 하지만 정작 연락할 친구가 없다. 직장에서는 그렇게도 바빴는데 이제는 하루가 너무 길다. 결국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혼자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해결책 퇴직 전부터 인간관계를 다져라. 퇴직 후에도 꾸준히 만날 동호회, 모임, 취미 활동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일이 아닌 즐거움과 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한다.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취미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돈은 충분할 줄 알았는데 재정 관리 실패. 은퇴 후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5060세대가 나는 연금도 있고 어느 정도 저축도 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돈이 빠르게 사라지는 현실을 맞이한다. 실제 사례 이퇴직 후 3년 만에 적금이 바닥난 박 부장. 박 부장 62세는 퇴직할 때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약 3억 원이 있었다. 처음엔 이 돈이면 20년은 넉넉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들에게 결혼자금 1억 원을 지원하고 부부가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자동차를 바꾸면서 3년 만에 은행 잔고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려니 빠듯했고 나이 들어 다시 취업하려 해도 마땅한 일이 없었다. 결국 생활비 부족으로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했고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은커녕 돈 걱정이 더 커졌다. 해결책 은퇴 후 지출 계획을 철저히 세워라.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월 생활비를 계산해야 한다. 자녀 지원은 신중히 하라. 내 노후가 먼저다. 은퇴 후에도 소소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업이나 투자를 고려해 두는 것이 좋다. 3.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건강관리 소홀. 5060세대 남성들이 가장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건강이다. 젊었을 때는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사소한 통증이 은퇴 후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 실제 사례 3. 퇴직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정 사장. 정 사장 65세은 50대까지만 해도 나는 건강하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퇴직 후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고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스트레스도 많아지면서 소화불량, 수면 장애까지 겹쳤다. 결국 병원에서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퇴직 후 병원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 정기검진을 미루다 보니 건강이 더욱 나빠졌다.
해결책 건강관리가 최고의 재산이다. 퇴직 전부터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여라. 하루 30분이라도 걷기. 술, 담배는 확실히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라. 정기 건강검진을 미루지 말고 건강보험 혜택을 적극 활용하라. 결론 은퇴 후 잘 사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 퇴직 후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간관계 단절, 돈 관리 실패, 건강 소홀이다. 하지만 반대로 은퇴 후에도 즐겁고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둔다. 퇴직 후에도 즐거운 모임과 인간관계를 유지할 것. 은퇴 후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것. 건강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할 것.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꿔보자. 그 변화가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인간관계 단절, 재정 관리 실패, 건강 소홀은 모두 퇴직 후 인생이 꼬이는 주요 원인이었죠. 그러나 반대로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특정한 행동 패턴과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선택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퇴직 후 삶을 망치는 사람과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를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 후에도 성장하는 사람 vs 퇴보하는 사람 넷 가소성의 이유 ROPLASTICITY의 원리. 퇴직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오래도록 건강한 뇌를 유지합니다. 반면 아무런 새로운 시도 없이 무료한 삶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급격한 인지 기능 저하를 겪게 됩니다. 과학적 근거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한다. 인간의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약화됩니다. 학습과 도전이 지속될 때 헤마이포캠퍼스와 전두 옆 프리프런털 코텍스이 활성화되면서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유지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중장년층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0% 이상 늦어진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 1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한 이 과장 66세. 이 과장은 퇴직 후 이제 일도 끝났으니 편히 쉬자라는 생각 대신 유튜브 편집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나면서 본인의 채널까지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고 온라인에서 강의까지 하며 퇴직 전보다 더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해결책 퇴직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워라. 외국어, 악기, 유튜브, 사진 촬영 등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도전하라.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 퇴직 후의 삶을 결정한다. 2.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사람 vs 파산하는 사람 파킨슨의 법칙 PARKINSONS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지 못해 경제적으로 무너집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들었는데도 퇴직 전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파킨슨의 법칙 지출은 수입만큼 증가한다. 영국의 역사학자 시릴 노스콧 파킨슨 실월 NORTHCOT 파킨선이 주장한 이 법칙은 사람이 돈을 버는 만큼 소비를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월급을 받을 때는 많아 보였던 돈도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유지하기 어려운 생활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생활비를 줄이지 않는 사람일수록 10년 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3배 높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에 이 소비 습관을 바꿔 경제적 자유를 유지한 박 사장 64세. 박 사장은 퇴직 후에도 젊을 때처럼 소비를 하다 보니 5년 만에 퇴직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문제를 깨닫고 소비 습관을 바꿨습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해지, 차 대신 대중교통 활용, 외식 줄이기, 작은 집으로 이사. 그 결과 매달 나가는 지출을 절반으로 줄였고 연금과 소소한 부업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결책 퇴직 후에는 소비 습관을 철저히 점검하라. 퇴직 후 생활비를 최소 30% 줄이는 계획을 세워라. 본인이 소비하는 항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훈련을 하라. 특히 큰 지출 자동차, 해외여행, 고급 외식 등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3.
퇴직 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 vs 병원비로 무너지는 사람. 근감소증 SARCOPNIA의 위협. 50대 이후부터 근육은 매년 1%씩 감소합니다. 특히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70대가 되면 근육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생활이 어려워지고 병원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과학적 근거. 근육이 건강 수명을 결정한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혈당 조절, 면역력 유지,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근력이 감소하면 낙상 사고, 당뇨, 치매 위험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하체 운동을 하는 노인은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자립생활을 할 확률이 70% 이상 높다고 한다. 실제 사례 60대에도 건강한 체력을 유지한 김대리 63세. 김 대리는 58세에 은퇴 후 처음에는 운동을 소홀히 했다가 건강검진에서 근감소증 초기 진단을 받았다. 이후 하루 30분씩 하체 운동 스쿼트, 런지, 걷기를 시작했고 단백질 섭취도 늘렸다. 그 결과 3년 만에 체력이 회복되었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 해결책. 퇴직 후 운동은 필수다.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하체 운동, 걷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 등을 하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 생선, 두부, 닭가슴살 등의 근육을 유지하라.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운동을 습관화하라. 결론. 퇴직 후 삶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은퇴 후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습관과 준비입니다. 퇴직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뇌를 계속 활성화하라. 소비 습관을 바꿔 경제적 자유를 지켜라. 운동과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라. 우리는 누구나 퇴직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을 위한 작은 실천이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